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하기가 요즘은 부담이에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요. 많죠. 다시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소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태풍도 왔었습니다. 좀 강한 태풍이어서 우려를 하긴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별탈 없이 지나간 듯합니다. 자, 시장 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들고 나왔느냐? 오늘 처음 제 시황 전략과 관련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환율을 제가 어느 기준으로 두는지는 아시겠죠? 거시적으로 볼 때 글로벌 리스크,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전체적인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국의 화폐의 균형을 말하죠. 만약에 미국, 라는 달러와 미국이 되게 위험해요. 만약에 미국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국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러면 환율은 하락하겠죠. 원달러 환율은.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비율대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일국에, 그리고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글로벌 리스크를 반영을 한다. 이때는 국내 확산은 좀 주춤할 때입니다. 국내 확산이 주춤해졌었지만은 글로벌 확산세가 상당히 가파라지면서, 유럽의 확산세가 가파라지면서 이런 급등이 나타나게 됐죠. 환율 급등이요. 지금은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선 아래로 내려간, 2단에 내려왔죠. 2단에 내려가고 단기적으로 좀 재차 넘기는 했지만은 다시 하향세입니다. 환율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율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안 좋죠. 확산되고 하는 모습 자체가 불안하고,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는 또 위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매일 얘기를 하고, 항상 탑이죠, 지금 코로나 확산이. 근데 외부 시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볼 텐데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런 하락세를 보였던 거는 코로나 확산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2450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 거는 삼성전자 하락,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부분이 오히려 작용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시가총액의 20% 넘는 우선주 포함해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흐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그게 전반적인 IT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는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TSMC를 가지고 있는 각권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도 비슷한 패턴의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 역시도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3단계를 시행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급락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제한이 되니까. 그렇지만 역시 일회적인 요인이라는 걸 너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 이후에는 금세 또 안정을 찾을 거고요.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3단계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확산세를 막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 안 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더하고 빼고 생각해 봐야지 돼요.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잃는 게 그것 때문에 많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하고 빼고 했을 때 3단계 시행을 했을 때 얻는 게 맞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더하고 빼고의 계산 없이 무작정 하게 된다면 문제는 생깁니다. 어찌되었거나 주식시장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걸 3단계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좀 시간을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여유를 갖고 보더라도 시장에 영향은 없다. 물론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자,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이번에 오히려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들 종목이 다시 움직이게 되니까 제약바이오가 포함이 되겠죠.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해외 시장 뉴욕 증시를 볼까요? 나스닥 다시 신고가입니다. 왜 이런 급등이 나왔느냐?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뭔가 돈을 풀어둘 수 있는 돈잔치를 계속, 미국은 돈잔치를 계속 벌이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특히 미국에서 금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은 물가지표입니다. 이 물가지표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데도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어디선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가 수준이 너무 올라버리고 임금이 올라버리고 고용이 축소가 되겠죠. 전체적인 산업이 위축이 되고
그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선가의 버블 붕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미국은 금리 결정을 할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하자는 거는 평균을 잡자는 거죠. 과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2% 물가 상승률 아래서 밑돌았다면 이후에 2%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오더라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돈잔치를 하자는 얘기가 되는 게, 그러면 물가 지표가 내려가는 동안에 그거는 경기에 대한 어떤 위축들, 그동안에 금리를 안 내렸었냐는 거죠. 동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그러면 이미 낮춰놓은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평균을 잡아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면 유동성에 있어서 심각한 버블이 언젠가 문제가 되기 마련이겠죠. 할지 안 할지는 오늘 새벽에 나오겠지만 정치적이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죠. 평균을 잡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도 없었어야지 되는 거죠. 더 후행적으로 가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평균을 잡은 물가 상승을 적용을 하겠다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투기,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이 되겠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랠리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돈잔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라도 상당히 과열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70일 정도 남았나요? 미국 대선이? 미국 대선 때까지는 그렇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달간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강력한 시장 상승은 나타날 수 있어요. 나스닥이 이런 흐름이었다면 후행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지금 코스피 조정을 마무리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마치 W를 그리면서 2500을 넘어서 2600, 700을 돌파해 나갈 것이 현재 이번 분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올해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경향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수익 나는 투자자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투자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요. 투기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열광할 수 있는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섹터의 흐름, 재료를 가진 종목들,
오히려 지금 시장에 참여한 올해 처음 아니면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해질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전 투자 전략부터 계속 봐온 분들이면은 그것에 대한 답도 쉽게 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잘 나는 게 본인 때문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많아져요. 나는 주식 투자에 소질이 있나 보다. 나는 투자를 좀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사놓고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대부분이 올랐으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 고수와 주식 초보자, 제가 얘기하는 이 초보는 어제 주식을 시작한 그런 초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아시나요? 주식 투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알고 고수의 자세로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통해서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릴 수도 있고, 주식 초보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당장 올해야 돈 벌 수 있지만 머지않아 깡통 찬다. 맹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인가를. 내 자신을 맹신하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맹신하냐. 제 투자 전략 중에 맹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추천주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니까 많이들 매달려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추천주는 언제든지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거고, 그 객관적 분석 확률로 따졌을 때 어떤 종목이든지 추천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도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추천주죠. 특히 뭐 그동안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폭등세를 탔었는데, 그러다 지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주는 크게 떨어졌어요. 맹신을 하고 거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면. 자,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추가적으로 추천주와 더불어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